이 사연은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시는 한 노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 중환자실 문 앞에 앉아 있는 정현우 씨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정현우 씨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회 시간 다 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현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가 누워있는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통 하얀 병실 안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야위어 버릴 줄이야. 여보 왔어요. 정현우 씨는 아내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내의 눈동자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정현우 씨는 아내의 이마에 살포시 키스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올 거예요. 정현우 씨의 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 정민호와 며느리 서지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 핑계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번에 지연이가 전화했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묻지 않던 애가 갑자기 그러더라니까요. 정현우 씨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랬죠. 정현우 씨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걱정이 더 불편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서지연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김순자 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라고 했죠. 하지만 아들이 좋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명절에도 거의 오지 않았고 왔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김순자 씨가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서지연은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가져가서 먹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집에 아직 김치 많아요. 이런 대화가 늘 있었죠. 정현우 씨는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항상 난감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 아들 정민호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말에 김순자 씨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내니까 내가 잘 타일러. 어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갔죠. 그러다 3개월 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김순자 씨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정현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죠. 2번, 아니 3번 정도 얼굴을 비추었을까요? 늘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정현우 씨는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자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아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현우 씨는 병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담한 의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현우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김순자님이 오늘 새벽에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정현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현우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는 없다니. 집안을 둘러보니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구석에 놓인 뜨개질 바구니, 창가에 놓인 화분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들, 모두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이었죠. 정현우 씨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택시 창문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현우 씨를 맞이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몸을 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에게는 가까운 친척도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왔으니까요. 작은 장례식장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에 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아들 정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현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언제? 어떻게? 오늘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실 거야. 정현우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정민호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정현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어서 병원으로 와라. 너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지켜드려야지. 네, 아버지. 지금 회사에 연차 신청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연이도 데리고 갈게요. 지금 옆에 있어요. 정현우 씨는 며느리도 함께 온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며느리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아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현우 씨는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희미하게 들렸지만 분명 며느리 서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현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습니다. 정현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걸까? 아니,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아들의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드디어 죽었다고 말한 며느리의 목소리를 정현우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정현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번, 20번 다시 들어보았지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현우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멸시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말리지 못했던 아들. 정현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듯 정현우 씨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내를 모욕한 며느리에게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적막했습니다. 정현우 씨가 원했던 대로 작은 공간이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아내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두 사람 모두 대외 활동이 많지 않았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몇 안 되었습니다. 주로 옛 직장 동료들과 가까운 이웃들 뿐이었죠. 정현우 씨는 영정 앞에 앉아 묵묵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시절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손주들 재롱을 보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이제 그런 꿈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정민호와 며느리 서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반면 서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겉으로는 애도의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정현우 씨의 눈에는 그 가식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왔구나. 정현우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을 안아주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 아들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정현우 씨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후였습니다. 갑자기라니. 석 달 전부터 투병하셨는데. 정현우 씨의 말에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서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애도드립니다.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서지연의 말에 정현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아. 정현우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진심이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통화 끝에 내가 한 말.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그 말 말이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서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정현우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명확하게 들리는 서지연의 목소리.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더욱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내를 바라보았고 서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는 그냥 어머니 명복을 빌어드려야겠네라고 말한 것뿐인데 정현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가 더욱 분노스러웠습니다.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며느리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정민호가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피곤해서 실수로 한 말일 수도 있고, 실수? 내 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드디어 죽었다고 하는 게 실수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정현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지연이가 어머니를 존경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장례식장에 오는 길에 긴장해서 실수한 거라고요. 제발 이런 때 이런 일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정민호는 아버지를 달래려 했지만 정현우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3달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너희는 몇 번이나 병문안을 왔느냐?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번, 단 2번뿐이었다. 그것도 내가 몇 번이고 전화해서 와달라고 부탁한 후에야.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아내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드디어 죽었다고 말하고 너는 그걸 실수라고 변명하냐?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아버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빌어드렸을 뿐인데 이게 잘못인가요? 서지연의 적반하장 식대응에 정현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아들과 며느리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두 사람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정현우 씨는 기계적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그 말이 정현우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는 늘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딸처럼 생각해야지. 아내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드디어 죽었다고 말한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변호하는 아들. 정현우 씨는 이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화장터에서 아내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정현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현우 씨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65세가 되던 해에 만들어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들 정민호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정현우 씨는 그것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새로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단 1원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고아원과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정현우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정현우 씨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현우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건. 변호사 박종석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 뜻은 확고합니다.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해 주세요. 정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정현우 씨는 자신의 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현우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내에 대한 모욕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현우 씨는 아내의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유골함과 아내의 사진. 정현우 씨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는 마음속으로 아내가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결국은 배신당한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민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니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전화드렸습니다.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 안 와도 된다. 정현우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민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실수였다고. 실수가 아니란 걸 너도 알고 있잖니. 정현우 씨의 말에 정민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우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희가 얼마나 홀대했는지 나는 다 지켜봤다. 특히 내 아내는 내 어머니를 존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고. 정민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정현우 씨는 말을 자르고 계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앞으로 너희와는 연을 끊고 살 생각이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피부치인데. 피부치라고? 내 어머니도 내 피부치였다. 하지만 너희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 돌아가신 후에는 노인네 드디어 죽었다고 했지. 그런 사람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정현우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유언장도 모두 수정했다. 너희에게는 1원도 남기지 않을 거다. 모두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거니까 앞으로는 내 재산 때문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정민호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반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현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현우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정원에 앉아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정현우 씨의 단호한 결정이 알려진 지 3일 후 아들 정민호와 며느리 서지연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서지연은 평소와 달리 얌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정민호와 서지연은 아내의 유골함과 사진을 본 순간 잠시 굳어졌습니다. 정현우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의가 없었던 점, 특히 지연이가 한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현우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 정현우 씨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살아오시겠니? 정현우 씨의 말에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서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실수였어요.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현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열지 못했고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말을 한 것은 정말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서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현우 씨는 며느리의 눈물이 진심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며느리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아버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고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서지연의 말에 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께 못한 효도를 아버지께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마당을 깨끗이 청소했었죠. 정현우 씨는 그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너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알겠다. 정현우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유언장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왔겠지. 정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현우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석이 변호사가 누구한테 흘렸을 리는 없고 아마 등기부등본이라도 떼봤나 보구나. 아니면 동네 소문으로 들었거나. 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지연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천천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너희를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정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현우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었으니까요. 내 말이 진심이라면 좋겠구나.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련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 서지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한 말은 잊을 수 없다. 내 어머니를 노인네라 부르고 드디어 죽었다고 한 그 말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서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말이었어요. 정현우 씨는 며느리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울면서 사과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한 말은 절대로 무심코 나온 게 아니야. 평소에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불쑥 튀어나온 거지. 서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 아내를,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말 한마디로 다 드러났어. 그리고 그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정민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지연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현우 씨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모욕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아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좀 가져보자. 당장은 너희를 용서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정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지금 당장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힘들구나. 정민호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천천히 아버지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할게요. 정현우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정민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현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그는 다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한 걸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현우 씨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내라면 아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모욕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정현우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민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현우 씨는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받아도 짧게 대화를 끝냈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현우 씨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산길을 오르며 정현우 씨는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가을이었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정현우 씨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와는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겼던 그 순수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정현우 씨는 벤치에 앉아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보,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정현우 씨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를 모욕한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든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정현우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였습니다. 정현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정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현우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아버지,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현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화해의 의미가 될 터였습니다. 그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보여줄 게 뭔데? 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정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현우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승낙했습니다. 알았다. 저녁에 가보마. 전화를 끊고 정현우 씨는 다시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가봐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깊은 숨을 내쉰 정현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골함을 원래 자리에 놓은 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정민호의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정현우 씨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결혼 선물로 마련해준 집이었죠.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민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정현우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서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현우 씨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정현우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차 한 잔 드릴게요. 정민호가 정현우 씨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김순자 씨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매일 아침 인사드리고 저녁에도 들어와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정현우 씨는 말없이 그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순자 씨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정민호는 정현우 씨를 방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창가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함께 두꺼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정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정현우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생애,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이야기들 모두 담으려고 합니다. 정현우 씨는 아들의 손에 들린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는 노트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순자 씨에 대한 이야기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몇 줄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다. 내가 어릴 때 아플 때면 밤새 내 머리맡에서 간호해 주셨다. 열이 내릴 때까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 정현우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어머니의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도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정현우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민호는 정현우 씨를 다시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지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상자를 받아 정현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정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셨던 것들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것들, 편지, 사진, 모두 모아뒀습니다. 정현우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손뜨개 목도리, 어린 정민호에게 보냈던 편지들, 가족 사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아내의 사랑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뒀던 거냐?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항상 제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간직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군대에 갔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정현우 씨는 편지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내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엄마는 항상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정현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정현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도요. 정현우 씨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말을 한 것,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현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서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남겨주신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정현우 씨는 아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다. 정현우 씨의 말에 정민호와 서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는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정현우 씨는 아내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정현우 씨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내가 걱정이었지.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현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서운함이었다. 우리 아들이 바쁜가 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오길 간절히 바랐단다. 정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현우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서지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현우 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노인네 드디어 죽었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 서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달라진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서지연은 놀란 눈으로 정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버님? 정현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달라진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다. 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달라질게요.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제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쓰셨더라고요.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내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민호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연이와 함께 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바쁜가 보다. 전화라도 오길 바랐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족하다. 다음에 오면 민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해줘야겠다. 정현우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들을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깊은 사랑을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요.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천천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정현우 씨는 일기장을 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될 거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정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이후로 정민호와 서지연은 매주 정현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현우 씨는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둘씩 꺼내 들려주었고 정민호는 그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서지연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왔고 시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서서히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변화가 진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민호와 서지연이 특별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민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정민호는 서지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아버지가 곧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정현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냐? 정민호와 서지연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연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곧 새 가족이 생겨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정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아들에게 언제 좋은 소식 들려주냐고 물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가 정말 기뻐했을 거다. 정현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술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어머니와 내가 결혼했을 때 받은 술이다. 특별한 날에만 마시기로 했지. 정현우 씨는 3개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잔은 아내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들었지요? 우리가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정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아내의 사진을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우리 손주가 생겼어요. 정민호와 서지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정현우 씨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이를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너희 어머니가 바라던 거란다. 그리고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약 딸이면 어머님의 이름을 따서 순자를 넣으려고 해요. 어머님의 이름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정현우 씨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연우 씨의 말에 서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기억하고 존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연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새로운 생명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연우 씨는 그 아이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여보, 이제 우리 손주를 함께 지켜봐요. 정연우 씨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오후, 정연우 씨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이 진통을 시작한 지 벌써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민호는 분만실 안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연우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정연우 씨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내 김순자 씨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연우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여보, 오늘 우리 손주가 태어나요.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손주 말이에요. 정연우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분만실 문이 열리고 정민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딸이에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정연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한다, 민호야. 정말 축하한다. 정민호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 이름을 정순미로 지었어요. 어머니의 순자를 따서요. 정연우 씨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이어받은 손녀딸. 아내의 일부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정연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곧 아이와 지연이를 병실로 옮길 거예요.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아이를 안아주셨으면 해요. 시간이 흘러 서지연과 아기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연우 씨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지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아내 곁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님, 들어오세요. 서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연우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얼굴에 꼭 감은 눈, 작은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안아보실래요, 아버님?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정연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연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팔 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순미야, 할아버지란다. 정연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아기는 마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정연우 씨는 그 작은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할머니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단다. 너는 할머니를 닮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구나. 정연우 씨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서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정현우 씨는 천천히 아기를 다시 서지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여기 있을 거야. 너희와 아기 곁에 있고 싶구나. 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정현우 씨는 병원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손녀를 봤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더군요. 특히 눈매가. 당신의 눈매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정현우 씨는 사진에 키스를 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지영과 아기가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아들의 집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은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 새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벽면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현우 씨와 아내 김순자 씨, 그리고 정민호와 서지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현우 씨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알았으면 해서요. 특히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지연이 아기를 안고 정현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순미를 좀 안아주세요. 정현우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기는 더 예뻐진 것 같았습니다. 정현우 씨는 아기를 안고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미야, 이분이 너의 할머니란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지. 할머니는 너를 이미 많이 사랑하고 계실 거야. 아기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손을 들어 사진을 향해 뻗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민호와 서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정민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의 영혼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정현우 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정현우 씨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현우 씨는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다. 정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현우 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수정할 거다. 정민호와 서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렸습니다. 정현우 씨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수정할 거다.
정민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현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의 재산 절반은 너희에게 남기고 나머지 절반은 순미의 이름으로 신탁 기금을 만들어 놓을 거다. 순미가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정민호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현우 씨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다. 다만 약속해라. 너희가 순미를 너희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정민호와 서지연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순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정현우 씨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침대에서 잠든 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손녀가 당신을 닮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정현우 씨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이 마치 아내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현우 씨의 가슴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의 사랑을 손녀에게 물려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